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동의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진짜 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저번 영상에서 이미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궁금해하는 댓글이 진작부터 있었지만 신중하게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를 사지 않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뼈 이식을 한 경우에 생기는 뼈는 그 반대로 가짜 뼈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뼈 이식을 한 경우에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은 이식부 전체가 다 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CT 사진을 보면은 이식자가 알갱이가 녹지 않고 상당 부분 남아 있어서 알갱이 뼈 사이사이로 뼈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기에 이식 부위 전체가 다 뼈가 아닌 반면에, 이 방법을 쓰면은 전부 다 뼈가 되기 때문에 진짜 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런지 보겠습니다. 여기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잔존 골 길이가 대략 7 내지 8m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골평만 넓다면 굳이 뼈 이식을 하지 않고 밀어 올려서 심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데요. 그래서 CT 사진을 보면 골 길이는 스케일이 2, 4, 6, 8 해서 대략 8mm 정도 되고, 골폭은 2, 4 해서 대략 지름 4mm 정도의 픽스치를 심을 수 있으므로 골폭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뼈 이식을 하지 않고 그냥 심으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같은 환자의 6개월 전 사진입니다. 뼈 이식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6달 후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환자의 피만 채워 넣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월 전 CT 사진인데 피만 넣어줬더니 6달 후에 이렇게 뼈가 생겼고, 이 새로 생긴 대략 5mm 정도 길이의 이 뼈는 뼈 이식을 안 했으니까 전부 다 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변화를 보시면은 수술 전 사진이고, 3개월이 되니까 바닥뼈로부터 뼈가 자라나는 것이 보이고, 6개월이 돼서 이만큼 뼈가 생겼습니다. 혹시 뼈 이식 수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게 의심을 할 수도 있으므로, 아까 이런 뼈 이식한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알갱이가 여기서 보이지 않으니까 뼈 이식을 안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가 뼈가 아니고 연조직이 아니냐 할 수도 있으므로 화질을 달리해서 봤더니 뼈가 확실합니다. 이런 변화를 보고 저희 병원의 위생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신기하다고 합니다. 저는 예상을 했기에 신기하다기보다는 기쁘고 보람이 있어 좋았지만, 마지막 확인을 위해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는 그 느낌이 진짜 뼈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뼈 이식을 하지 않고 환자의 피만 넣어서 이만한 양의 뼈를 만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상동에 피를 넣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만큼이나 혈병을 만들기도 어려웠고, 또 뼈가 생길 때까지 혈병이 녹지 않게 유지시킬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 저는 그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거짓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저랑 생각이 같은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참으로 기발하고 효과적인 방법 같다고 하셔서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저만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비칠까봐 내심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면서 검증을 할 것이고, 그 수술 방법과 노하우는 당분간은 공개하지 않고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원장님들과 저를 믿고 맡기는 환자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뼈가 전혀 남아있지 않고 크고 넓은 상악동을 가진 환자분께 임플란트를 해드리려면 이 방법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학병원에 가셔서 전신 마취를 하시고 자기 뼈를 대량으로 떼어서 이식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후유증이 크고 또 고통도 많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비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존의 뼈이식 방법을 버리고 왜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악동은 이렇게 피만 채우면 저절로 뼈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뼈가 생길 수 있는 골벽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벽으로부터 뼈가 생길 수가 있는데, 뼈가 생기는 범위는 이 하살표 범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하살표가 못 미치는 이 부분은 못 기다리고 금방 혈병이 녹아서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좁았다면 다 뼈가 찼겠죠. 예를 들어서 이를 뽑고 난 다음에 뿌리가 있던 자리에 저절로 뼈가 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혈병이 다 녹아서 꺼져버리고 바닥에만, 그리고 골벽에만 약간 뼈가 생기고 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병을 만들고 또 녹지 않게 유지할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뼈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은 뼈 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공간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공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식제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식제 알갱이 사이의 공간에만 혈병이 생기고 그만큼만 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이식 부위는 전체적으로 피가 좀 잘 안 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뼈가 생기는 범위가 혈병만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짧아집니다. 따라서 골벽과 거리가 먼 이 부분에서는 이식제는 거의 녹지 않고 혈병만 뼈로 변하는 상태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남은 희망은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이 잔존 이식제가 녹으면서 그 자리에 뼈가 생겨졌으면 하는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장 일을 해넣어서 사용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뼈나 남의 뼈가 아니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이 남은 희망을 마저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뼈이식 결과가 이렇게 사진상 나타나는 거고, 제가 상악동에조차도 뼈이식을 꺼려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케이스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